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 또 성희롱한 의혹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영희 탁틴네일 상임대표, 김금주 참교육 학부모회 상담실장과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부분도 좀 잠깐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공립고등학교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야 될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 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직 조사 중이라 지금 어떻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문제의 조사관이 현재의 사건에서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감사가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고개에 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그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희롱 사건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교사도 당했고 여학생들도 당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 작년부터 상습적으로 여러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했던 발언을 했던 것이 있고요. 네. 그 교사가 또 일부 여교사들 8명으로 최소 추정이 되고 여학생 20명 정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교사가 이런 성희롱을 범했죠. 네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도 그러니까 사건을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학교를 처음에 만들 때 개설요원이라고 해당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진학과 관련해서 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명의 가해 교사가 동료 여교사 그다음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그 성추행 사례들이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나가는데요. 일단 교장도 연루가 됐고 또 교사들이 상당 5명 교장까지 포함해서 연루됐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무려 13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참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보면 수업 시간에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거의 상습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희롱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130명 정도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거는 성추행이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성범죄가 이제 특징적으로 가해자하고 피해자 단 둘만 있을 때 발생하고 대부분 그다음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같은 교사 입장이지만 권한이 있는 교사가 그렇게 가해자일 때 또는 학생 입장에서 권한이 있고 내 진학과 관련해서 상당한 앞으로의 내 진학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하는 교사일 때는 사실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워낙 이게 심각했다 보니까 사실 작년 2월에도 교사가 성추행에 관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도 학생이 부모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묻혀 있다가 올해 7월 달에 교육청에 교사가 감사를 요청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비민주적인 문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권력 관계로 계속 유지돼 왔고 학교는 무모해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해 교사는 대부분 주요 보직에 있던 선생님들이었고 또 학교가 문을 열 때 개국공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교공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20대 여교사거나 기간제 교사 또 학생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은 우리 사회 전형적인 가불관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설 학교에 가해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개교 공신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여교사들이라든가 또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 여학생들이 거의 대처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금 사회에서도 이것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연 그 교사들이 이렇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여교사나 학생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문화적인 세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부 그 대학에서 교수와 뭐 대학원생, 뭐 조교 간의 성추행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디나 조직이 다 비슷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교사나 또는 위에 권한을 가진 교장이나 교감 또는 부장 교사 이런 분들 또 오래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이제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떤 진로 분야에 대한 진학을 담당해서 특별히 어떤 분야별로 학생들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경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거나 호소하거나 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이 사실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처리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그런 어떤 성의권 감수성이 없고 이런 거에서 무마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장의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벌어진 게 지난해 2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묻혀져 있었던 게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엄마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은 몰랐던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가지는 학교장이 그 사건을 가장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해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실제적으로 교사보다는 그 교사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2월 또 올해 2월 올해 2월 남교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까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0일경에 이제 또 여학생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로 보고 이 학교 자체가 어떤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개별로 이제 각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에서 이렇게 알려졌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내는 거고요. 실제로 모든 학교 성폭력에 관계된 알려진 사건들은 실제로는 용기 있는 부모들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학교 그 아이의 뒤에 있는 사실 부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의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전히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도 보니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서서 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은 어떻게 현행법에 의해서 그 처벌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이제 그 법규로 보면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든가 이제 사립학교 교원들 대부분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뭐 정직, 감복,
그다음에 견책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예.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원소통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징계가 정당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1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예. 한 달 정직. 예, 그렇죠. 그리고 수차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했을 때에도 감봉 3개월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학생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도 해임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해임 처분 같은 경우도 다시 교원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 한 5년이나 이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복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료 교사가 술 취한 상태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했던 거, 강간을 시도했던 경우에도 겨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어떤 그 교사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문화를 사실은 지금 이제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는 제대로 돼 있는데 네네.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네네.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톤지 10,000원만 받아도 교사들이 처벌받는 세상인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난히 좀 온정주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희 실제로- 대표께서도 하실 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그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제대로 조사해서 그 증빙에 대한 게 조사가 제대로 되고 기소도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단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증거를 채택해서 처벌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동복지법 제17조 2에 보면 그 성희롱과 관련해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10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런 법이 아주 잘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다 성범죄라고 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 쪽에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실 처벌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임이 제대로 되거나 뭐 지금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또는 교사들께서 용기를 아까도 내주셔서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밝혀질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용기를 내주시고 제대로 조사돼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이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쉬쉬하는 분위기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까지 내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성범죄 저지르는 교사 숫자도 꽤 많다고 하던데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5년 동안 어쨌든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30명 정도 되어져 있는데 예. 네.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121명 정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도 실제로 지금 현재의 교단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구제받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제 쉽게 그 교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임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번 일이 불거진 다음에 그 교육 당국이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들은 이름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한다,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 김 실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사라든가 또 안전한 비밀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이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선호는 많이 할 수 있죠. 네. 교육부도 그랬고 지금 교육청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날 때 해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 공무원법이든 제대로 이후에 징계 절차든 이거에 대한 해임 절차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복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법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금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동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업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29조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서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안 돼서 안 될 경우에도 그런 조항, 그런 법이나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직위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하고 자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도 해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던 게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건가 이 부분이 더 놀라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텐데 이번에 교육청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예방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당장은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은폐하기 이전에 학생과 교사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게 되면 사건이 정말 처리가 잘 되고 또 안전하게 내가 학교에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저는 이제 언론에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까지 네. 같이 해서 보면 저희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건이 되게 커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어느 학교다 이렇게까지 막 떠돌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장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진학을 지원했던 가해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2월, 그러니까 8월 17일 되면 또 개학을 하고 이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은 이 교사에 대해서, 가해교사에 대해서 접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피해를 본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짜증나 또는 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피해 교사라든가 피해 청소년들 학생들도 사실은 내가 괜히 이렇게 해서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2차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위축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그 피해자 고발하거나 이런 거를 호소했거나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또 용기 낸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도 해주고 네. 그렇게 이제 해야지 제대로 처벌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학부모 입장이신 우리 김 실장님도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이 성범죄에 대한 교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사실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법원의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학부모들은 신고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겪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과정에서 고통이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야지만이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접한 아이의 어떤 문제 같은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 5학년 때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 가서도 1심 판결도 아직도 안 났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은 내가 괜히 신고하고 괜히 고발하고 이 과정을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른 학부모한테 다 전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 보장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청, 학교 또 정부에서 네. 잘 알려주고 도와줘야지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이 내가 신고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희 탁틴네일 상임대표, 김금주 참교육 학부모의 상담실장과 함께 학교 내 성범죄 파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